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시니어 부부들을 관찰하고 직접 경험하면서 깨달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서로에 대한 설렘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옆에 있는 사람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특별한 감정 없이 하루가 흘러가는 날들이 반복되지요. 저도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두근거림은 어디로 간 것일까? 그 감정이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냥 표현하지 않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정말 소소하고 조용한 방식으로 배우자에게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직접 해보고 가장 효과가 좋았던, 그리고 많은 시니어 부부들에게도 권유해보았을 때 반응이 아주 뜨거웠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잠든 배우자에게 몰래 하는 로맨틱 이벤트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으실 겁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 하는 이벤트가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보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진심 어린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깨어있을 때 하는 표현은 어느 정도 반응을 기대하게 됩니다. 잘 받아줄까,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민망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하지만 잠든 사람에게 하는 이벤트는 철저하게 나 혼자만의 진심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의 감정이 담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밤에 배우자가 잠든 후 손편지를 써서 베개 옆에 놓아두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손편지라니 너무 구식 아니냐고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직접 겪어보았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밤 배우자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거실로 나와 편지를 썼습니다. 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당신이 끓여준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었다는 것, 당신이 웃을 때 아직도 내 심장이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이 나이에도 당신 옆에 있어서 다행이라는 것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배우자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바로 볼 수 있도록 베개 옆에 살며시 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혼자 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방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배우자가 나왔을 때 눈이 살짝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하루 우리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그냥 말없이 앉아 있을 때도 뭔가 따뜻한 것이 우리 사이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는 거창하게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학적으로 잘 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투박하고 솔직한 표현이 더 마음에 닿습니다. 오늘 당신 덕분에 든든했다. 당신 웃는 얼굴이 오늘따라 예뻐 보였다. 오래 함께해줘서 고맙다. 이런 한두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장의 완성도가 아니라 그 편지를 쓰기 위해 조용히 앉아 마음을 집중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그 정성이 글자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있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잠든 배우자를 위해 아침상을 특별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침밥을 차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평소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배우자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음료를 특별하게 준비해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배우자가 유독 좋아하는 것이 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비싼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좋아하는 과일을 예쁘게 잘라 놓는다든지, 늘 마시는 커피 대신 오래전에 같이 마셨던 차 한 잔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끓여두는 것, 이런 것들이 배우자에게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로 전달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준비를 배우자가 잠든 동안에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일어나서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일어나 조용히 혼자 그것을 준비하는 행위 자체가 메시지가 됩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먼저 움직였다는 것, 당신이 눈을 뜨기 전에 이미 당신 생각을 했다는 것이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담긴 아침상을 받은 배우자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벤트는 배우자가 잠든 사이에 오래된 사진을 꺼내 인화하거나 앨범을 만들어 침대 옆 탁자에 올려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진을 찍지만 대부분 스마트폰 안에 묻혀버립니다. 함께했던 여행,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 젊은 날의 두 사람이 담긴 사진들이 그냥 데이터로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 사진들을 꺼내 인화해서 혹은 예쁜 액자에 넣어서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보일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아침에 눈을 뜨고 그 사진을 발견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시간의 증거이고 지금 이 순간도 그 시간의 연장선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선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것에서 큰 위안과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 감정을 배우자가 혼자 아침에 눈을 뜨는 그 고요한 순간에 선물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잠든 사이에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이벤트가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깨어서 반응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고 칭찬을 바라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가장 솔직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닿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산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작은 이벤트 하나가 관계를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드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와 연결된 더 깊은 시니어 부부 관계의 비밀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잠든 배우자에게 몰래 하는 로맨틱 이벤트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고 실제로 해보셨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시니어 부부 사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결혼 생활에서 사랑이 식었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것이 감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방식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한다는 말도 자연스럽게 나왔고 손을 잡는 것도 어색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낯설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쓰지 않은 근육처럼 표현하는 능력 자체가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상대방을 관찰하는 습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래 함께 살다 보면 상대방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착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래전에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배우자를 처음 만난 사람처럼 관찰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식사할 때 어떤 반찬에 먼저 손이 가는지, 텔레비전을 볼 때 어떤 장면에서 표정이 밝아지는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가 올라가는지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내가 몰랐던 배우자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창밖을 볼 때 특히 하늘이 맑은 날이면 눈빛이 달라진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손주들 이야기를 할 때와 옛날 이야기를 할 때 웃음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도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저는 이 사람이 아직도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깊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느낌이 놀랍게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과 비슷했습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대화가 없어지면 관계가 나빠진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한 사람들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는 침묵이 있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한 침묵인지 편안한 침묵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편안한 침묵은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각자의 것을 하고 있지만 서로의 존재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관계가 식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깊은 신뢰와 안정감이 쌓인 증거입니다. 이런 침묵을 굳이 대화로 채우려고 하면 오히려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침묵은 다릅니다. 서로 할 말이 있는데 하지 못하거나 서로의 존재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침묵은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색한 침묵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주 작은 질문 하나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대화를 시도하지 말고 오늘 어떤 꿈 꿨어? 요즘 뭐가 제일 먹고 싶어? 이런 가볍고 일상적인 질문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작은 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더 깊은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시니어 부부 관계에서 세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변합니다. 젊었을 때 활발했던 사람이 조용해지기도 하고 별로 감수성이 없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눈물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를 예전 모습과 비교하면서 왜 이렇게 변했냐고 하거나 원래는 안 그랬는데 하고 아쉬워하는 것은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과 다른 모습이 보이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깊어졌구나, 이런 면이 생겼구나 하고 새롭게 발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길 권합니다. 그 시선이 달라지면 배우자도 느낍니다. 내가 판단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시니어 부부 관계에서 가장 큰 안정감과 사랑의 원천이 됩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 더 깊어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젊었을 때의 사랑은 뜨겁고 강렬했지만 어딘가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감정은 조용하고 묵직합니다. 마치 깊은 강물처럼 겉에서 보면 잔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깊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형태를 이해하고 나면 젊었을 때의 설렘이 없어진 것을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하고 단단한 형태로 변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시니어 부부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와 그것을 현명하게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작은 눈빛 하나라도 따뜻하게 건네시길 바랍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배우자를 새롭게 관찰하는 것과 침묵의 의미 그리고 변화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시니어 부부 사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지만 가장 조용하게 쌓여가는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오해는 크게 싸우거나 감정이 폭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본 오해는 바로 배려와 무관심이 겉으로 비슷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피곤해 보여서 말을 걸지 않고 조용히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배려입니다. 그런데 말을 걸지 않는 행동만 보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뭔가 힘들어 보여서 계속 물어보고 챙기면 그것이 배려인데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간섭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 모두 의도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행동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짧은 말 한마디를 함께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두는 것이 배려라면 그냥 두기만 하지 말고 피곤해 보여서 그냥 쉬게 해드리는 거라는 말 한마디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있으면 상대방은 내가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시니어 부부 사이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오해는 건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크고 작은 건강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때 배우자가 걱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건 먹지 마라, 무리하지 마라, 병원에 가봐라 하는 말들이 사실은 사랑에서 나온 말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로 한동안 배우자와 보이지 않는 긴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인데 배우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느 날 배우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해 주는 거 고마운데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었으면 좋겠다고요. 그 말이 저에게 아주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걱정을 표현하는 것과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이건 먹지 마라 대신 이거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하더라. 무리하지 마라 대신 오늘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서 내가 이것 좀 해놨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같은 마음을 전하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니어 부부 관계에서 말의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은퇴 이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고 지출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쪽이 돈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면 다른 쪽은 눈치를 보게 됩니다. 작은 것 하나를 사도 배우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것이 쌓여서 관계 전체에 불편함을 만들어냅니다. 돈 문제는 직접 이야기하기가 가장 불편한 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부부들이 서로 말하지 않은 채 각자 감정을 속으로 삭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정기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을 함께 확인하고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숨기거나 혼자 알아서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이번 달 이렇게 쓰고 이렇게 남았어. 다음 달은 이 부분을 줄여보면 어떨까 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돈 문제가 두 사람 사이의 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공동의 과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 단단해집니다. 오해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나쁜 의도를 가졌다고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의도적인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드뭅니다. 대부분은 표현 방식의 차이이거나 피곤하고 힘든 상태에서 나온 실수이거나 아니면 나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입니다. 나쁜 의도가 있다고 먼저 생각하면 방어적이 되고 방어적이 되면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나쁜 의도는 없었을 것이라고 먼저 생각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훨씬 부드럽게 이야기가 풀립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덜 상처받고 덜 소모되고 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부부 관계는 젊은 날의 관계와는 다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이기고 지는 싸움을 하기에는 우리가 함께 싸운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작은 오해가 생겼을 때 그것을 빨리 알아채고 부드럽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먼저 좋게 해석하는 습관. 이것이 시니어 부부 관계를 더욱 깊고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시니어 부부가 함께 새로운 설렘을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시니어 부부 사이에서 조용히 쌓여가는 오해들과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함께 새로운 설렘을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렘은 젊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 감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설렘이라는 감정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설렘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젊었을 때는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설렘이었다면 나이가 든 후에는 함께 무언가를 처음 경험하는 것에서 설렘이 생깁니다. 처음 가보는 곳, 처음 먹어보는 것, 처음 해보는 것, 이런 새로운 경험들이 두 사람 사이에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제가 처음 이것을 실감한 것은 배우자와 함께 난생 처음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배우자가 별로 내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걸 해서 뭐 하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흙을 손으로 만지고 모양을 만들기 시작하니 배우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잘 되지 않아서 웃음이 터지고 서로의 엉망진창인 작품을 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배우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웃었다고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아주 큰 보상이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 꼭 멀리 가거나 돈을 많이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네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골목길을 함께 걸어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지나치기만 했던 작은 카페에 처음으로 들어가 앉아보는 것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이 두 사람에게 처음이라는 점입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두 사람만의 공유된 기억이 되면서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연결해 줍니다. 시니어 부부가 함께 설렘을 만들어가는 두 번째 방법은 서로에게 작은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설렘과 연결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부부 관계를 들여다보면 부탁을 하지 않는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는 생각이 생기고 또 부탁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짐이 될까봐 참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에너지가 점점 줄어듭니다. 부탁은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 저녁에 같이 산책할 수 있어. 이 드라마 같이 보면 안 될까? 이 책 읽어봤는데. 당신도 읽어봤으면 해. 이런 작은 부탁들이 상대방에게 내가 아직도 이 사람과 무언가를 함께하고 싶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 신호를 받은 쪽은 자신이 여전히 배우자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느낌이 바로 시니어 관계에서의 설렘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배우자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을 일부러 찾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배우자에게 물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지만 꼭 해보고 싶은 게 뭐가 있어?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질문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배우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하룻밤 자보고 싶었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사람 안에 내가 아직 모르는 바람과 꿈이 있다는 것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이후 저는 그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조용히 준비를 했습니다. 거창한 여행이 아니라 가까운 바닷가 작은 민박집을 예약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미리 말하지 않고 어느 날 아침에 가방을 들고 나가자고만 했습니다. 바다에 도착했을 때 배우자의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기쁨과 고마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아이들 키우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들을요. 그날의 경험이 제게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시니어 부부에게 설렘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 곁에 있는 것들 안에서 함께 쌓아온 시간 안에서 그리고 아직 서로에 대해 모르는 부분들 안에서 설렘의 씨앗은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꺼내어 들여다보고 함께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시니어 부부가 관계를 살아있게 유지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천천히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노년의 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계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시니어 관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하고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시니어 부부가 함께 새로운 설렘을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시니어 관계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누어온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라면 모든 시간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 두 사람이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게 되면서 오히려 관계가 힘들어지는 경우를 저는 주변에서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왜 더 어색하고 답답한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혼자만의 시간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자기 자신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배우자가 싫어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상대방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이치입니다. 빈 그릇으로는 다른 그릇을 채울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시간을 가져야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도 진심으로 풍요로워집니다. 저는 매일 아침 1시간을 혼자만의 시간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차를 마시면서 책을 읽거나 가볍게 동네를 걷거나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배우자가 왜 혼자 나가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있어야 당신과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배우자는 처음에는 조금 서운한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하면서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대화가 별로 없었는데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돌아오면 배우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혼자 걷다가 예쁜 것을 보면 배우자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책에서 좋은 구절을 읽으면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오히려 함께하는 시간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배우자에게도 혼자만의 시간을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된다고요. 배우자는 조금씩 자신만의 시간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혼자 듣는다든지 오래전에 좋아했던 뜨개질을 다시 시작한다든지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가지면서 배우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있다는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서로의 존재가 공기처럼 당연해집니다. 하지만 잠시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만나면 반가움이 생깁니다. 그 작은 반가움이 매일 쌓이면 관계 안에 생동감이 유지됩니다. 오래된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를 다시 보았을 때 반갑다는 느낌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이제 지금까지 5번에 걸쳐 나누어온 이야기들을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잠든 배우자에게 몰래 하는 작은 이벤트들, 손편지와 특별한 아침상과 오래된 사진을 꺼내 놓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들의 핵심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을 처음 만난 사람처럼 다시 관찰하고 침묵의 의미를 이해하고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배려와 무관심의 차이, 건강 문제에서 오는 오해, 경제적인 부분에서 생기는 갈등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가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로 처음 경험하는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작은 부탁을 주고받고 아직 모르는 배우자의 꿈을 발견하는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혼자만의 시간이 관계를 오히려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의도적으로 관계를 가꾸는 것입니다. 사랑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정원처럼 꾸준히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처럼 아주 작고 조용한 방식으로도 충분히 관계를 살아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곁에 있는 사람은 단순한 배우자가 아닙니다. 젊은 날의 꿈을 함께 꾸었던 사람이고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온 사람이고 기쁜 순간들을 함께 웃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도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매일 한 번씩만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배우자에게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말 한마디도 좋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것도 좋고 그냥 손을 살짝 잡는 것도 충분합니다.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하면 오히려 못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하나가 내일의 둘이 되고 모레의 셋이 됩니다. 그렇게 쌓인 작은 것들이 결국 두 사람 사이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관계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